그럼 본격적으로 리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에서 1, 2위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정말 잘하는 팀들 간의 대결이었던 만큼 명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K리그 클래식 1위와 2위 팀 간의 경기구나. 네. 아, 이렇게 재밌구나. 역시 1위, 2위 할만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 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처음에 득점한 쪽은 역시 에두 선수였습니다. 에두 선수는 지난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골 에어리어 부근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원이 아니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상대의 볼을 끊어내고 나서 빠르게 들어갔던 산토스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수원이 좀 자신감을 얻고 경기를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칠 수 있는 후반전을 준비했었는데 역시 또 다른 외국인 선수가 전북에는 있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선수도 지난 수원 홈경기에서 멋진 프리킥골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마지막 골, 경기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산토스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는 2대2 무승부가 됐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에서 마지막 전북이 걷어냈을 때 염기훈 선수의 팔에 맞고 튕겨져 나온 볼을 산토스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경기 내용만큼은 팽팽했다. 경기 내용만큼 스코어도 팽팽한 결과를 양팀 모두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원의 산토스 선수 지난 시즌 득점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정원 감독이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뭐 산토스 선수는 지난 시즌에 K리그 득점왕 아니었겠습니까? 올 시즌에는 초반에 주춤했던 이유가 단지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네. 부상 복귀 이후에 점차적으로 폼을 끌어올렸고요. 복귀한 이후에는 그야말로 헐헐 날고 있습니다. 전북의 에두 선수가 9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산토스는 최근에 골을 몰아치면서 6골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대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득점에 대한 욕심도 있겠습니다만은 연결해주는 능력, 즉 이제 도움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능력과 더불어서 산토스 선수의 득점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수가 좌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산토스의 이 득점 레이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식뿐만 아니라 한편 챌린지에서도 1, 2위 팀의 대결이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나 이정엽과 주민규 이 두 팀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의 자존심 대결이 정말 볼만했죠. 네, 이 경기는 정말로 볼만한 경기였어요. 상주가 현재 챌린지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데 서울 이랜드 FC가 2위거든요. 근데 바짝 추격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상승세와 상승세의 충돌로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양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주민규와 이정엽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죠. 주민규 선수가 이런 관심에 보답을 하듯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을 서울 이랜드 FC가 1대0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말 그대로 상주의 골 폭풍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승기가 동점골, 그리고 임상엽이 역전골에 성공하죠. 그리고 나서 이날의 히어로 이정엽 선수가 마무리골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민규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결국 상주가 서울 이랜드 FC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상당히 좀 재미난 사실은 주민규 선수는 이날 2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13호, 14호를 넣으면서 챌린지 득점 1위를 독주하는 반면에 이정엽은 이 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왜 챌린지를 대표하는지, 자신이 왜 대표팀의 에이스인지를 입증을 했습니다. 네, 이정엽 선수뿐만 아니라 상주 상무의 활약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까 다 하지 못했던 K리그 클래식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전남이 서울을 상대로 제대로 서력전을 펼쳤습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이 경기를 직접 준비하셨죠? 네, 폭우를 뚫고 광양까지 내려와서 이 경기를 해설을 했는데요. 전남이 서울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최용수 감독 인터뷰했을 때는 최용수 감독이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왜냐면은 최용수 감독이 이 경기 전에 서울이 9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최대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주영 선수가 무릎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선발 출전 못했고요. 반면에 이 노상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임종훈 선수의 골 장면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의 맞춤 전술, 맞춤 선수 기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임종훈의 선제골,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이종호가 크로스 올려주고 오르샤가 마무리 짓는 환상적인 골이 나왔거든요. 이 두 골로 인해서 전남이 서울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 승리로 전남은 올 시즌 처음으로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네.
송 의원님 중계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두 분께서 이제 중계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구장을 돌아다니시잖아요. 특별히 뭐 편한 구장이 있나요? 편한 구장이라기보다는 모두 다 편하고 직관을 가면 항상 흥분이 됩니다. 근데 네. K리그 클래식에서 가장 K리그 클래식 수준에 가장 걸맞는 구장이 있거든요. 어딘가요? 아마도 똑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포항입니다. 음. 네, 스틸러스 구장이 저는 네. 굉장히 아담하고 딱 2만석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기도 딱 아담하고 관중들이 또 찼을 때 만원 관중이 차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네.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항 구장이 참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틸야드는 함성이 가운데로 웅집이 돼요. 그러니까 뛰는 선수들이 이 응원 소리가 쿵쾅쿵쾅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해병대가 한 2개 중대 온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네. 네, 서지현 아나운서 한번 가본 적이 네, 있는데 맞아요. 경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 집중하기는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요, 이 전남과 함께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팀이 또 포항이었습니다. 포항이 부산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K리그 최다승을 거뒀죠. 네, 최근에 고무열 선수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도 고무열 선수가 전반 초반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대표 차출해서 돌아온 문창진 선수가 또 복귀하자마자 두 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부산은 이제 배철수 선수가 원래 포항에 있던 선수가 이제 부산으로 이적을 해서 이전 소속팀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는데 그치면서 한 골만 넣는데 그치면서 2대1로 패하고만 부산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포항은 K리그 역대 통산 466승으로 종전 울산과 타이 기록을 넘어서 단독 K리그 최다승에 등극을 했습니다. 부산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배천석이 K리그 클래식에서 첫 번째 골을 드디어 기록했다는 것에만 것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윤석열 감독은 배천석의 득점이 오히려 좀 반가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배는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배천석이 득점을 함으로써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포항은 FA컵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정말 즐거운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경기 결과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남과 광주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결국 승리를 거두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다만 무승부를 거둠으로 인해서 광주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전반 27분 손흥민의 선제골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주가 유리하게 전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성남의 끈기 있는 경기력이 빛났던 경기 같아요. 성남은 투지가 빛나는 장면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 경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과 인천이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경기는 전반 11분 유준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변수가 작용했고요. 수적 우위 속에서 인천이 후반 17분에 김진환 선수의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0대1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박세직 선수의 킥, 이것이 크로스와 갖고 나왔을 때 김진환이 마무리 짓는 모습. 그러면서 인천이 승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울산에는 김신욱이 있었죠. 울산 같은 경우에 좀 단순한 공격이었지만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그것을 김신욱 선수가 골키퍼 앞에서 잘라서 헤딩하면서 동점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골을 기록하면서 K리그 통산 82골, 18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100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라운드의 제주 원정 경기에서의 승리가 또 없었습니다. 먼저 골을 넣은 건 아드리아노 선수의 프리킥이었고요. 그리고 로페스 선수, 박수창 선수가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2대1로 앞서갔던 제주였거든요. 드디어 제주가 원정에서 최하위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 대전이 후반 47분 유성기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결국 2대2 무승부가 됐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골 넣을 때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제주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골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었고 이게 경기 다 끝나갈 때쯤인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조성환 감독으로서는 정말 답답했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안 풀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굿이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어떤 마지막 실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는 최하위 대전을 상대로도 승점 쌓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제주의 육지에서의 도전을 지켜보는 것도 리그의 재미를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